정부 여당이 국내 관광 인프라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광 산업 육성이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2019 만해축전이 오늘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자 단체 관람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종사자들도 릴레이 단체 관람에 동참했습니다. 음력 7월 7일인 어제 전국에서는 불자들이 일제히 칠석 기도에 동참해 나라의 안정과 가족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우란 분절을 전후해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불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일 간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광 산업 육성이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번 사태를 국내 여행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관광 인프라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국민들의 일본 관광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은 국내 관광은 때 아닌 호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만만치 않은 상황. 정부 여당은 모처럼 만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본이 또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듣고 또 관광산업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낮은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 관광 산업에게 전화위복의 계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성과가 기다리던 일본 여행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계십니다. 특히 휴가철마다 지적되는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부실한 안전관리, 불편한 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기여가 큰 부분이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 효과는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족한 언어나 안내 시스템, 먹거리와 불친절, 바가지 요금 문제 등이 선행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서 바가지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 또 안전관리 문제, 위생 문제 등 국민들이 하고 싶은 국내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전후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 캠페인을 시행하고 테마별 관광 상품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도 곁들여졌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리 어려운데 당 대표께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곳에 와서 쉬시면서 구상을 하고 가셨다 하면은 그게 관광의 히스토리가 돼서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다른 국민들이 그런 뉴스를 볼 때 관광을 그 자리를 한번 가고 싶어 합니다. 일본 관광 불매 확산과 여름 휴가철로 모처럼 만에 호기를 맞은 국내 관광. 국내 여행의 최대 고칠거리인 바가지 요금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풀어내고 활성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개혁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문화축제 2019 만해축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 캠퍼스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으로 어느 해보다 반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올해 행사는 자유, 평화를 주제로 만해 스님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유심작품상 시상식과 만해축전 전야제, 홍보 공연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제23회 만해대상 시상식과 제21회 전국 고교생 100일장, 제58회
한국문학 심포지엄 14일에는 제8회 님의 침묵 전국 100일장 등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개최되는 축전의 하이라이트인 제23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평화대상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실천대상,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와 원로 연출가 이명웅 극단 산울림 대표는 문예대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내용의 영화 나랏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찰과 불교단체의 관람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불교계의 이른바 진리의 상아탑인 동국대가 산하 종사자들의 릴레이 단체 관람에 나서 영화가 전하는 참된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동국대 산하 교직원들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단체 관람합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불합리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종영 위기에 놓이자 안타까운 마음에 관람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신미 스님의 존재가 온라인 공간 등에서 폄하되고 있는 데 대해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앞장서 불식시키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 시기적으로 암울했던 불교의 역사도 공부할 수 있고요. 신미대사처럼 한글 창제에 기여한 스님들도 만나볼 수도 있고요. 종립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불교의 역사적 기여 그리고 한글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달 31일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한 법인 이사회 단체 관람을 시작으로 동국대의 릴레이 단체 관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하나 직원들이 경주에서 부서별 관람을 했고 이번에 서울 캠퍼스도 대한극장에서 단체 관람을 실시해 나랏말싸미의 이른바 흥행 역주행 분위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불교계가 좀 기여를 했다는 설이 있어서 좀 궁금했는데 이게 영화화가 돼서 되게 좀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됐고요. 불교 정립대학 교직원으로서 좀 자부심을 좀 느끼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분들도 다 같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같아서 너무. 영화를 보고 나온 교직원들은 스님이 영화의 전면에 등장하고 훈민정음 창제에 불교가 크게 기여했다는 영화 스토리를 여론이 역사 왜곡으로 몰아가는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숨겨진 비화가 명품 배우들의 열연과 조화를 이뤄 불자가 아닌 관객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작품성을 갖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교 중립대학교 학생으로서 스님들이 이렇게 한글 창제에 도움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서 접하게 되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송강호 배우님 연기를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다음 영화가 있으면 또 볼 것 같습니다. 지난달 24일 전국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는 개봉 전 송강호, 박해일 등 인류 배우들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며 웰메이드 사극 영화로 여름 극장가 흥행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개봉과 동시에 영화 내용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조직적으로 제기되고 영화의 완성도 논란으로 번지면서 예상을 크게 밑도는 흥행 성적을 기록한 채 종영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홍법사를 비롯해 한마음선언 부산지원, 유연선언, 해광사, 미타선언 등이 릴레이 단체 관람을 펼치고 있고 영축총림 통도사, 광주 증심사, 구례 화엄사 등도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또 포항 관음사는 상영관 전체를 빌려 관람을 한 뒤 SNS에 극장 대관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종교적 관점을 떠나 우리 것의 소중함과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영화라는 점에서도 관람 지원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동국대가 불교와 한문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다음 달 2일 개강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올해 2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심화과정은 2019년 1학기부터 한 과목 증설돼 불성론과 능엄경, 불가문지 번역 연습 등 5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과정은 소정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며 조기종 스님의 경우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선발 연수생은 수강료가 면제됩니다.
음력 7월 7일인 어제 전국에서는 불자들이 일제히 칠석기도에 동참해 나라의 안정과 가족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은 인연공덕을 강조하는 법문을 한 뒤 건강과 행복의 뜻이 담긴 복숭아를 신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 차례 내린 비로 불볕 더위의 기세가 잠시 꺾인 음력 7월 7일 조계사 법당. 주지 지연 스님의 칠석 기도 법문이 신도들의 몸과 마음을 적십니다. 칠자가 둘이가 합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기도를 하면 어떤 거든지 소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계사 사중 스님들과 함께 불공을 들인 신도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일본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뭐 불자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나라 안전과 잘 그냥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소원은 빠지지 않습니다. 집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딸이 사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딸이 있어서 그 아이가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 건 바람이에요. 조계사 사적비 앞,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복숭아 세트를 신도들에게 나눕니다. 주고받는 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안녕하세요. 보살님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이 천도복숭아는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 손녀들 먹이려고 스님 법문 너무 감사했고요. 조계사는 칠석기도 법회의 원력을 이을 생명살림 방생 법회를 오는 25일 해인사에서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도우며 2년 공덕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의 생각기에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는 큰 값비가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가 펼치는 칠석 기도와 생명살림 방생 법회는 불교계 기도 문화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제주 불자들이 무더운 여름 죄업을 소멸하고 선근 공덕을 짓는 자비도량 참법 기도정진에 본격 나섰습니다. 제주 설림사는 하한거 해제를 앞둔 오는 14일까지 기도를 통해 지난날의 죄업을 참회하며 불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심이에요. 부처님께서 자비심과 지혜, 자비 지혜가 이제 양족이시기 때문에 자비도량 참법은 부처님의 불심을 내 몸과 마음으로 말하자면 신심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자비도량 참법이 되겠어요. 제주 관음정사도 오는 10일 입제법회를 봉행하고 14일까지 닷새 동안 2권씩 자비참법을 독송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들 사찰은 매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통해 죄업의 고리를 끊고 보살행의 삶을 발원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부산 기장 고불사가 부처님 진신사리와 후불 목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고불사 회주 정호 스님은 법회에서 진신사리를 장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목탱화를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한번 친견한 것에도 무량한 대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또 부처님 사리를 더 장엄하기 위해서 목탱화까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배하면서 행복과 또 건강을 기원하는 분명히 원광 불교조각원 한주영 대표의 작품인 목탱화는 보살상과 10대 제자들이 합장하면서 진신사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됐습니다. 선망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우란분절을 전후해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효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과 25일 대구 망우공원에서 열리는 제1회 빅피플 페스티벌도
효의 의미를 강조하는 불교 행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란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담아 각 사찰마다 펼쳐지고 있는 49일 연가 천도 기도 일정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 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가 우란분절을 전후해 펼쳐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마음이 아름다운 재단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대구 망우공원에서 제1회 빅피플 페스티벌을 열면서 효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시 홍보관에서는 효를 주제로 한 깃발과 글귀가 내걸리고 3대가 함께하는 효 걷기 스탬프 투어와 효 실천 청소년 100일장 충효 골든벨 대회가 부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우리 절집에서는 이제 7월을 이제 효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중향을 함과 동시에 그 효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처가 되어가는 그런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시 일깨우고. 행사 기간 망우공원 영남 제1관문 야외 무대에서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가 팀을 이룬 합창과 기악 합주의 경연이 펼쳐집니다. 우란분절을 맞아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도 이어집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오는 11일 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공성법회를 봉행합니다. 신도들은 정성들에 마련한 승가의 4가지 필수품 가사와 음식, 거처, 의약품 등을 축원과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그 공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성법회를 통해서 불자들이 삼보에 대해서 그리고 삼보 중에서 성보에 대해서 공경심을 더욱더 갖게 하게 하고 또 스님들은 공양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기해는 한그 해제일이기도 한 오는 15일 우란분절 당일에는 서울 목동국제선센터에서 신도들이 승보 공양에 나섭니다. 이날 전국의 사찰과 선방에서는 한그 해제법회가 일제히 봉행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를 비롯한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법회에서 지난 석 달간 수행 정진에 몰두한 수행자들을 격려하면서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도심 사찰에서 어린 불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친구들이 절에 와서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여유가 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찻자리를 가지면서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족끼리 많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불자들은 동대사에서 염주 만들기와 바루공양, 다도체험 등으로 불교 문화를 배웠습니다. 특히 다도체험은 불교 학교에서 다도를 익힌 어린이의 시범에 맞추어 참가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직접 우린 차를 대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박한 재료로 자연의 풍미를 살린 사찰 음식은 맛과 건강 모두를 충족시키는 최상의 요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조계종 청주 용화사가 지역민들을 위한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빛깔만 봐도 먹음직스러운 느타리 새송이 튀김 무침, 상큼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양배추 깻잎말이, 사찰 음식의 대표주자 연잎밥까지 사람들은 정갈하게 놓여진 사찰 음식들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용화사가 7일 지역민을 위한 전통 사찰 음식 체험 시식회를 봉행했습니다. 용화사는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사찰입니다. 1년에 여름 내 무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사찰의 음식을 통해서 또 자연 음식을 통해서 여름을 잘 이겨내시라고 저희들 음식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나눔과 비움의 정신 등 불교의 의미와 가치를 품고 있는 사찰 음식.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넣지 않아 맛이 정갈하고 영양 또한 풍부합니다. 게다가 소화까지 도와 더위로 기력을 잃은 이들에게 사찰 음식은 더할 나위 없는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용화사는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통해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며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한다는 삼소 식사의 가르침도 알렸습니다. 용화사 사찰음식 교육문화원 신도 10여 명은 새벽부터 500인분의 사찰 음식을 준비해 시민들과 나눴습니다. 생명 존중의 마음과 또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나눔과 비움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고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다 건강식이고 오신치 안 들어가고 다 그런 음식이라 이게 우리 수강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드시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찰 음식과 시식회를 통한 나눔 실천. 용화사는 오는 10일 또 한 번의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청주 용화사는 절제를 통해 자연과 중생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찰 음식으로 시민들과 불교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일상에서 부처님과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을 일러스트로 그려낸 작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백설 작품전 불성 자유구역인데요. 길을 건너거나 방을 청소할 때 또는 버스 안에서 부처님과 만난 순식간을 한 폭의 동화처럼 신비롭게 표현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치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보다 문득 내 안의 부처님과 마주한 순간, 초록색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부처님을 만납니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과 마주한 찰나의 순간을 표현한 김백설 일러스트 작품전 불성 자유구역입니다. 부처님과 나만이 오롯이 마주한 공간을 불성 자유구역이라 이름 붙이고 그곳에서 신심과 원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번뇌에 가려 보지 못했던 내 안의 불성을 느꼈을 때의 환희심이 작품에 담겼습니다. 저희가 번뇌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일 뿐이지 사실 그건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딱 마주했을 때 그 찰나에 느껴지는 환희심을 그거를 이제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따뜻함과 신비로움을 옅은 파스텔 색채로 표현한 일러스트 작품들. 김백설 작가가 마주한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가득 차기도 하는 달로 표현됩니다. 사실 달을 보면서 부처님을 느낍니다. 그게 굉장히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달은 저희가 하늘에 계속 떠 있는데 구름이라든지 어둠에 가려져서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보름달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백설 작가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쉽고 편안하게 전하기 위해 일러스트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열린 K 핸드메이드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해 불교 작품을 선보이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동화적인 거를, 동화적인 불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의 이야기, 부처님의 말씀, 그다음에 불교의 특별한 세계관, 제가 가지고 있는 색채와 저의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화 같은 신비로움을 담은 일러스트 작품은 손거울과 노트, 메모지 등 다양한 상품으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교가 가진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따뜻하고도 신비한 동화 속 한 장면으로 표현한 김백설 작가의 이번 작품전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 갤러리 까루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복궁 중심 건물이자 궁궐 건축의 정수로 평가되는 국보 제223호 근정전 내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근정전 내부 시범 특별 관람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매주 2차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이 전통 한복을 갖춰 입은 모습의 벽화가 최근 시카고 도심 진입로 인근에 등장했습니다. 이 벽화는 한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씨가 시카고 웨스트타운 상가 밀집 지역의 3층짜리 벽돌 건물 측면 외벽에 그렸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기획전 중단을 비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시 중단은 일본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저지하고 검열한 폭력적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만나는 7월 칠석에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조상들은 두 연인이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흘린 눈물이 비가 된다고 여겼는데요. 전통신앙을 보듬어온 불교는 칠석날 자손의 장수를 빌며 가족 간 사랑과 정을 다졌습니다. 다양한 외래 기념일이 넘쳐나는 요즘 7월 칠석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가꿔나갈지 우리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8월 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